안녕하십니까, 시우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 국가직 시험이었네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지금 전반적인 평은 영어는 쉬웠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좀 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 좀 많이 어려웠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저 영어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할게요. 영어는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작년을 좀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작년에도 여러분들 국가직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총평에 적어져 있지만 작년 국가직과 비교를 한다면 이번 국가직이 2022년 국가직이 작년 2021년 국가직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작년 국가직보다는 살짝 어려웠다는 거. 시험은 쉬웠지만이 그걸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가직이 굉장히 쉬워가지고요, 학생들이 영어를 잘 봤어요. 그러니까 자만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좀 났어요. 그래서 지방직은 영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영어 망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직 잘 봤다고 지방직까지 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국가직 영어가 쉬웠다고 지방직 영어가 꼭 쉬우라는 법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국가직이 쉬웠는데 못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 두 달 동안 내가 영어를 못 봤어?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지방직이 효자 과목이 된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국가직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뭐가 있냐면 6번, 이게 가장 어려웠고요. 문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이게 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4번, 자 14번도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18, 19번은 독해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해설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꼭 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9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예요. 뭐 이것도 그렇지만 이건 지금 독해인데 해설 강의할 때 요 두 개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실력,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내 능력 밖의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영 풀 때 나 80점 정도 맞았어요, 90점 정도 맞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자 80점 정도 맞았다, 6번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서 6번을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 틀릴 만한 문제가 없어요. 특히 9번이나 19번을 틀렸다라는 거는 문제 푸는 스킬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번하고 19번을 틀렸다라는 거는 잘못하면 지방직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문제들은 9번, 18번, 19번입니다. 해설 강의할 때 그걸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죠? 자, 이거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여기 적어져 있지만 6번이 가장 어려웠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18, 19번. 알겠습니까? 이쪽이 좀 어려웠다라는 거. 독해가 9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어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에 특히 어휘 이디엄 생활 영어가 굉장히 쉬웠어요. 어휘는 물론 저 보카이스림이랑 뭐 이만한에서 다 나왔는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 오케이? 다른 교수님들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다 맞췄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뭐 이번에 나왔던 언레이블 나왔었고요. 어플런트란 단어 나왔었죠. 그러면 이퀴발런, 요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연상 알죠? 오풀렸어. 뭘 잘 싸니까 많이 먹어. 오풀려. 그러니까 호화론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쉬웠고요. 언레이블도 보카이스림에 있고, 요거는 독해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법원직에 답은 아니었지만 보기 어휘로, 어휘 문제 보기로 나왔기 때문에 기출만 달달달 공부를 하신 분들도 다 맞출 수 있었고요. 됐죠? 자, 그렇다는 거. 이디엄도 뭐 히떨론, 이건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만원에서. 그렇죠? 브러쉬업이란 단어는 요것도 기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다 봤던 것들이에요. 쉬웠고요. 넘어갑니다. 문법도 아까 말했던 6번을 빼고는요, 문법을 조금만 평소에 예를 들면 나는 네 문제 풀면 한 2개 정도 맞아요 하는 친구들은 아마 6번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맞을 수 있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던 문제였고요. 됐죠? 자, 이제 독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문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요, 이번 특히 독해는 문제 푸는 스킬만 좀 제대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총평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총평을 할 때 뭐 이번 영어가 쉬웠습니다, 뭐 어려웠습니다, 뭐 문법이 어려웠습니다, 독해가 쉬웠습니다,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직 영어가 쉬웠다고 그래서요. 올해 지방직 영어가 쉬우라는 보장도 없고요. 올해 국가직 영어가 쉬웠다고 그래서 내년 국가직 영어가 쉬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론 흐름은 있습니다. 되게 문법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오는 범위가 좀 줄어든다는 거, 어휘도 예전처럼 이상한 단어가 나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나온다는 거, 독해는 조금씩 수능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 이런 큰 대세적인 흐름이 있는 거지, 영어가 쉬웠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직이 쉬우라는 보장은 없다고요. 항상 우리가 시험은 좀 어려운 경우를,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이 국가직 시험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기서 내가 80점 맞았네, 90점 맞았네, 의미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지방직이라는 시험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 지금 내가 봤던 시험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틀린 거는 그냥 틀렸다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 정확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같이 해설을 하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총표 끝내고요.